기본적으로 추세선이라는 것은 내 자신 안에서도 기준으로 두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매의 기준선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매매 기준선으로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 아까 다시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가격과 시간의 논리 속에서 어떤 시세가 그 다음으로 뻗쳐갈 확률적 공간, 확률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 공간인데 알고 보면 이 확률도 50%밖에 안 되지요. 그러면 뭡니까? 추세라는 것은 사실은 추세선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위로를 주는 위로의 박스, 이것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세선은 제가 맨날 짝대기질 하지 마라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해왔지만 사실 주식에 관한 논의도 이게 철학에 관한 논의만큼이나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굉장히 논쟁적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남들에게 던지는 질문도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별처럼 많은 전문가들이나 주식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직설적으로 당신은 벌었느냐? 예를 들면 깨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성철 스님에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박모 교수라고 뉴욕 대학의 종교학과에 계시는 스님이 성철 스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돈수를 이야기하는 스님은 깨쳤습니까? 그 대목에서 깨쳤다고 대답하면 깨친 게 아니고 깨치지 아니했다면 깨치지 아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식에도 마찬가지인데 전문가다 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럼 당신은 벌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아마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것과 아울러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스탠드에 꽉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선물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아마 쥐새끼 한 마리만 앉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주식에 관련된 논의가 얼마나 소모적이고 허무한 것인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술적 분석에 관한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지만 사실 이게 선물 옵션 기준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대단히 난해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난해하든 쉽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난해할수록 더 좋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할수록 더 멋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라는 것도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깨달음의 경지가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 깨달음의 경지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교설들이나 언설들이 너무나 어렵고 난감하고 고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보통 용어로는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 어떤 권위의 의지에서 그러하다 그러면 그러한가 보다라고 믿어지는 것들. 이런 어떤 캐리그마라는 것들이 카리스마와는 좀 틀리죠. 캐리그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설명도 참 언설이 무지하게 많지요. 지금도 깨달음을 넣는 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마 서점에 가보면 한 100권은 될 거로 보이고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 앞에 와서 당신은 깨달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쥐새끼 한 마리만 남겠지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결국 교설이고 언설입니다. 남아있는 이야기는 없고 쓸모있는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사실 주식 이야기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왜냐하면 알아들어봐야 득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예 못 알아듣는 것이 그나마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은 있는가 보다. 저 전문가라는 친구들도 있고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도 있나 보다라는 그래도 희망이라도 갖게 하지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 사람들에게 희망을 깨버리고 전문가도 아마 예를 들면 피모 이런 증권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그 전문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난 한 1, 2년간 했던 이야기들만 그대로 따라해보면 집집마다 좀 거들났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듯이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을수록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시는 이야기가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가격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요. 예. 어떠한 값들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보이는데요. 예. 그 조정에 대한 속성의 이유는 뭐?
제가 이해할 수 없게 대답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주식은 주식 시장에서 어려울수록 그것은 멋진 말이다. 이런 거지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조정에 관한 문제도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고점이 형성됐습니다. 어떤 것은 조정할 때 급격한 조정을 보이고 어떤 것은 완만한 조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뭐 33%에 되돌립니다. 누구는 50% 되돌립니다. 누구는 61% 되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 어떤 기준선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거기다 심지어는 뭐 피보나치 비율로 이제 뭐 지지상을 넣어놓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혹은 뭐 이 스피드펜 같은 거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심지어는 뭐 개인 차트나 아니면 피보나치 아크 뭐 혹은 피보나치 타임 뭐 별의별 걸 다 이용할 수 있겠죠. 같은 논리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쉬운 이야기인데 어렵게 해볼까요? 예를 들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게 있었어요. 또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간 게 있었어요. 어느 게 더 위험해 보입니까? 이게 더 위험하지요. 이게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손다 끼워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이익을 취했으니까 이제 됐다 해서 야, 이점에서는 나는 됐어. 그만 먹어도 되라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나올 틈을 안 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주면 여기서 산 사람이 더 읽기 전에 여기서 털자. 손이 바뀝니다. 또 이렇게 참았는데 결국 참아서 이만큼 먹었는데 퍽 꺾이니까 와우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얼른 더 망하기 전에 여기라도 털고 나가지 또 손이 바뀝니다. 이렇게 손이 계속 바뀌어주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도 실제로 여기에 주인이 여기 간 사람은 징한 사람이죠. 대부분. 이 사람들은 떨어질 때도 여기에 있어서 이 밑에까지 들고 있어가지고 대충 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은 이거는 건강한 시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시세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조정을 받아도 합리적인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떨어지기 시작해도. 기껏해야 여기서 이 시세 속에 떨어진 사람이 여기서 그만큼 손해보기 시작한 건데 이게 누적돼 버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올라가면 그럼 뭐 내가 중간에 털고 싶어도 기회를 안 주니까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들고 있었는 사람은 여기에서 샀던 사람부터 여기 샀던 사람들이 꾸준하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익 남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여기서 사고 하면 여기까지 가봐야 사실 이익이 크게 남은 것 같지만 이익 본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한 5% 10% 이익 본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건데 그러면 확 털어도 뭐 그렇게 내가 뭐 할 게 없는데 여기는 이익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여기에서 본 사람들, 여기 본 사람들, 여기 본 사람들, 여기 본 사람들, 여기 본 사람도 한 번에 그냥 아이고 떡을 하고 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확 급락해 버리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이번에 우리가 시장에 조정받던 모습이지요. 이게 외국인들이 계속 떨어지려면 받고 줄줄 올라가가 급락해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시세를 보면 조정이라는 것을 피보나치다, 무슨 밴드다, 아니면은 어떤 되돌림이다, 어떤 여러 가지 갖은 뭐 수단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 시세 속에 녹아있는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 거지요. 사실 기술적 분석은 전부 다 복날 많이 잡아먹히는 그 짐승에 짖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 이 모든 것도 공허한 논이에요. 결국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읽지 못하면 좀 공허한 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세를 바라다보는 그 이해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이야기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제가 또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그는 스스로의 목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답변이 잘 안 됐겠지만 이게 최고의 답변이라고 생각하십시오.